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타카나 이 워크북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가타카나 이 워크북 아행을 무료 체험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고 바랍니다. 지금은 홈 화면이 보이고요. 히라가나 이 워크북과 마찬가지로 사용 가이드가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버튼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문자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히라가나 이 요코북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가타카나의 유래라든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쓰여있는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타카나 오시음도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판업창이 뜨는데요. 다시 한번 자음과 모음의 구성에 대해서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타카나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단어를 이제 실제 단어를 보면서 발음을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좀 중요한 단어들 탑재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워크시트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퀵 메뉴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아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히라가나와 동일하게 왼쪽에는 학습 영역이 있고 오른쪽에는 활동 영역이죠. 인터랙티브한 학습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왼쪽 학습 영역을 보게 되면은 위에는 글자와 발음이 표시되어져 있고요. 아래에는 이제 히라가나와 다른 점은 이렇게 연상법을 중간에 넣어봤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히라가나보다는 가타카나를 더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히라가나 글자하고도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법 옆에는 히라가나 글자도 이렇게 배치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클릭하면 스마트 확대 기능이 적용되어져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히라가나와 동일하게 가타카나의 특징 및 역할처럼 좀 중요한 알면 좋은 이런 문법적인 내용이라든지 어학적인 내용이라든지 문화적인 내용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깜빡거리는 큰 따옴표도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50음도 표가 이렇게 판업창으로 뜨게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로 좀 깔끔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 큰 따옴표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판업창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영역을 보게 되면은 활동이죠. 학생들이 하는. 그래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그러니까 일본인이 직접 쓰는 유튜브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니얼리가 항상 이렇게 이 활동들은 크게 볼 수 있도록 하단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걸 좀 감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하단을 놓으면 지금 방금 보인 것처럼 화살표 방향, 확대하는 화살표 방향이 보이는데요. 예. 요렇게 좀 조심스럽게 누르면 나오기도 하고요. 요게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쌤들은 이 퀵 메뉴에서 아무 탭이나 클릭을 해서 다시 돌아오면 요게 활성화됩니다. 그때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영 쓰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펜을 클릭한 다음에 색깔을 고른다거나 또는 굵기를 선택을 해서 직접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칭 게임인데요. 이거는 뭐 동일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사실은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확대하면 좋은데요. 역시 이것도 잘 확대가 되는 버튼을 찾을 수 없으면은 이렇게 다른 행을 탭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합니다. 히라가나와. 이렇게 타이머가 작동되어지고 타이머 옆에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랜덤으로 자유롭게 배치가 돼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하기인데요. 사실 배열하기 같은 경우에도 뭐 히라가나와 동일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배치가 맞으면은 색깔도 변하고 체크 표시도 뜨게 됩니다. 만약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튕겨 나가죠. 네, 이거는 터치가 아니고 드래그라서요. 한번
드래그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랜덤으로 해서 다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히라가나 같은 경우에는 프레시 단어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매칭하는 게임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 히라가나 글자와 가타카나 글자가 이렇게 랜덤으로 배치되어져 있고요. 학생들이 이거를 매치하는 겁니다. 이 가타카나 아는 히라가나 아와 매치되어지고요. 이렇게 이 그리고 오, 에, 우 이렇게 매칭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랜덤으로 계속 섞이기 때문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화면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카행, 사행, 타행 나머지 동일한 배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와행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행은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가타카나 글자를 배웠기 때문에 히라가나처럼 헷갈리는 가타카나가 배치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랜덤 읽기, 그리고 50음도의 빈칸 채우기, 그리고 랜덤으로 50음도표를 배열하기, 그리고 가타카나 보드게임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 배열하기, 히라가나와 동일합니다. 위에 있는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속 랜덤으로 표가 자유롭게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터치식인데요. 배치가 맞으면 이렇게 글자가 옮겨지죠.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 걸로 바뀝니다. 만약에 배치가 맞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나 자리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배치가 잘 맞도록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랜덤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포시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뜹니다. 이게 손가락 버튼이 있는데요. 하나씩 누르면 하나씩 나옵니다. 후가 있으면 이제 버튼이 활성화되어주죠. 어디에 들어갈 건가. 그래서 이렇게 맞게 배치가 되어지면 경쾌한 소리와 함께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레도 한번 맞게 배열해 보겠습니다. 리도 있고요. 만약에 맞지 않게 배열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고요. 소리도 좀 둥탁한 소리가 납니다. 네, 맞으면 이렇게 경쾌한 소리가 나면서 딱 배치가 됩니다. 이런 글자를 어려워하죠. 소 같은 경우, 만약에 쓰 같은 경우, 시 없죠. 엉뚱한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찌와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만약에 찌에 넣었다. 그러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에 넣어야지 잘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랜덤으로 50도표를 전부 구상하는 거고요. 정말 이거는 가장 마지막 마스터 단계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온라인 보드게임에 대해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한번 온라인 보드게임 가타카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은 똑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주사위를 돌려서 주사위 수만큼 나가서 이동해서 이 글자를 읽는 겁니다. 호.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3이 나왔고요. 이동을 하는데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음표는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걸 아메리카 이렇게 읽는 거죠. 좀 쉬운 글자도 있고 스파 이런 경우에 좀 어려운 글자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읽으면 통과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게임적인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칸을 이동을 해라, 주사위를 다시 돌려라, 뒤로 가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게 게임을 하면서 즐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단순 게임에 이제 게임을 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고 이렇게 멘토를 엮어서 그 팀이 동시에 그 그러니까 마지막 골 지점에 와야 되는 룰을 정해서요. 그래서 멘토가 멘티를 열심히 글자를 가르쳐 주는 시간을 주면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타카나 이 워크북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나머지 행들도 이렇게 구성은 다 똑같습니다.
네, 나머지 행들도 보면은 그리고 특히 혼동하기 쉬운 가타카나가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좀 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시와 쯔에 대해서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핵순과 어디에 빨간색으로 좀 점선을 되는데 어느 선 기준을 맞춰서 적어야 되는지, 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윗선을 수평으로 맞춰서 적어야 되고,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로선이죠. 이쪽 라인을 맞춰서 적어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한 포인트를 각 핵마다 잘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빈 교쿠, 이게 태가미에서 유래됐습니다. 옛날에는 손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유래가 돼서 태가미가 됐고, 그래서 그 가타카나의 태죠. 그 모양을 조금, 그러니까 태에서 약간 왼쪽으로 사선에 간 아래 삐침을 곧바로 내려서 지금 현재 우측국 표시로 되어져 있다는 거, 이런 문화적인 요소까지 골고루 잘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쌤들께서 한번 아행 체험을 해보시고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